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한남수호TV입니다. 이번 강의는 저의 부동산 채널 112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주택임대차 3법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취지 아래 마련된 주택임대차 3법 중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이 2020년 7월 31일자로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도입을 위한 충분한 논의와 정보를 공개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지금 현재 임대차 시장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사례별 Q&A를 통해서 그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본 강의를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광고를 좀 끝까지 봐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Q&A를 다음과 같은 목차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주택임대차 3법의 핵심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Q&A 첫 번째로 법 시행 전에 재계약하면서 올린 전셋값을 다시 5%로 조정할 수 있는지, 두 번째,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다고 나가라고 한다면 임차인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세 번째, 현재의 전셋집에서 이미 4년을 살았다면 만기에 반드시 나가야 되는지, 네 번째, 재계약할 때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수 있는지, 다섯 번째,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서 재계약하면 무조건 2년을 살아야 되는지, 목차 여섯 번째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거주한다고 해서 계약갱신을 못하고 이사를 했는데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일곱 번째, 집주인이 직접 거주한다고 해서 계약갱신을 못하고 이사를 했는데 집을 팔았어요.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덟 번째, 임대인은 4년간 아예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는지, 아홉 번째, 전세대출의 신규나 증액, 기간 연장 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마지막 열 번째, 집주인이 주택에 직접 거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10가지 Q&A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 3법에 대한 핵심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 중인 전월세 상한제를 먼저 보시면 계약갱신 시에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지자체가 5% 범위 내에서 인상 상한을 결정하면 그에 따라야 됩니다. 또 계약갱신 청구권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시행 중인데요. 세입자가 2년 계약이 끝나면 다시 2년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계약갱신 청구권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전월세 신고제를 보면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해야 되는 것이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에 시행 예정이에요. 이제 Q&A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법 시행 전에 재계약을 하면서 전세금을 20% 올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5%로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계약 만료일이 법 시행일 이후라면 조정 가능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만기 도래 6개월 내지 1개월 전에 20%를 올려주기로 계약을 했을 때 만기가 법 시행일 이후이기 때문에
5%만 올려주기로 다시 조정을 한다면 계약갱신 요구권을 한번 행사했기 때문에 2년 뒤에 집주인이 퇴거를 요구하면 임차인은 퇴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당초 재계약 조건을, 그러니까 20% 올려주기로 한 계약 조건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2년 뒤에 이를 행사해서 거주기간을 2년 더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례 두 번째입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다고 해서 현재의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한 달이 법 시행 이전이라면 퇴거를 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현재 임차인은 법이 시행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법 시행일 이후에 새로운 사람과 계약을 맺었다면 현재의 임차인은 당연히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서 2년 갱신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월세 상한제에 의해서 증액은 당연히 5% 이내에서만 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현재의 전셋집에서 이미 4년을 살았다면 만기에 반드시 나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의 소급 적용에 대한 문제죠. 보시면 지금까지의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법 시행일 이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얼마를 살았든지 간에 법 시행일 이후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 번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별다른 조율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 기간 2년이 끝난 뒤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번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재계약할 때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갱신은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동의한다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수 있어요. 당연히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월세 전환율에 대해서 별도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월세 전환율은 10% 또는 기준금리 플러스 3.5%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하고 지금 현재 기준금리 0.5% 플러스 3.5%면 4%죠. 그러니까 4%를 적용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월세 전환율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 밑에 예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살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재계약했다면 무조건 2년을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보시면 계약갱신을 했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지를 요청하면 임대인이 그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가 되고, 따라서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내줘야 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입니다. 임대인 본인이 직접 거주한다고 해서 계약갱신을 못하고 이사를 갔는데 본인이 살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드리면 그 해답은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중요하죠. 그 금액은 재계약 거절 당시에 3개월치 월세나 새 임차인에게 올려받은 월세와 본인의 월세 차익의 2년치 해당 금액, 또는 계약갱신 거절로 인해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을 배상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죠. 일곱 번째입니다. 집주인이 직접 거주한다고 해서 계약갱신을 못하고 이사를 했는데 집주인이 직접 살지 않고 집을 팔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손해배상 요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거짓이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거주한다고 해서 계약갱신을 못했는데 거주하지 않고 집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허위이기 때문에 배상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집주인이 불가피하게 집을 팔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고 그 사유를 입증한다면 손해배상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9가지 사유가 있으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 9가지 사유를 보시면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 이럴 경우에, 또 차임이 2개월분 이상 연체가 돼 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인테리어 공사 등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 또 허위계약이나 정해진 용도로 주택을 사용하지 않았다, 집주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나 전대했다, 또 목적물을 무단으로 증축, 개축, 개조하고 화재 등으로 파손된 경우, 또 재개발, 재건축이 예정된 경우,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멸실로 주거 기능을 상실했을 때, 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했을 때, 이런 9가지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하더라도 임대인은 그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9번째입니다. 전세대출의 신규 증액 기간 연장 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전세대출은 은행에서 대출해서 임차인을 거쳐서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전세보증금을 은행이 질권 설정의 형태로 담보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대출의 신규 증액 기간 연장 시 보증금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행 제도 하에서는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은 전세갱신을 하고 또 전세대출 기간 연장을 하면서 담보권의 기간 연장도 동시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담보권의 기간 연장을 한다는 얘기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임차인은 기간 연장하는데 많은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임대인이 그 주택에 직접 거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직접 거주하려면 직접 거주의 필요성을 계약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통보를 하고 계약 만기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임대인이 직접 입주하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약 15분간에 걸쳐서 7월 31일에 전격 시행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궁금증을 10개의 사례별 Q&A를 통해서 잘 점검을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그리고 또 이해가 되셨는지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강의,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 권리 분석 및 배당 사례, 유치권, 법정지상권, 또 부동산 상식 및 시사, 부동산 금융 등의 주제로 알차게 강의를 준비해서 계속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강의를 하는 저에게 힘의 원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잘 부탁드립니다.